자, 우선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야. 이름이 근이랑 계수와의 관계야.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을 봐보자고. 2차 방정식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문자로 설명하는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될 거고 a는 0이 아니다. 자, 근을 구하면 근 하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라고 쓸게요. 이렇게. 이게 근 하나야. 알죠? 또 다른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d 이렇게. 이게 두 근이잖아. 근의 공식으로 우리는 근을 완벽하게 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2차 방정식은 못 푼다 그러면 안 돼. 인수분해 안 돼? 그러면 그냥 근의 공식 넣으면 돼. 그럼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딱 나온다. 그럴 때 이 하나의 근은 우리는 그냥 알파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베타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불러요. 얘를 알파라고 해도 상관없어. 둘 중에 하나가 알파고 하나는 베타가 되겠지. 구별하는 거니까. 됐나? 자, 그럼 두 근을 알았어. 그럼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 두 근 알파 베타가 있을 때 두 근을 더해보라 그랬어. 두 근을 더하래 이렇게. 그럼 더해보자. 더한다. 통분돼 있어서 더하기는 쉬워. 2a분의 더한다.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니까 이거 사라지겠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분모는 2a분의 마이너스 b 두 번 더하면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지. 당연한 건 그냥 더한 거야. 그래서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따라와서 곱한다. 곱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자, 곱한다. 두 근 곱해주세요. 그러면 항이 두 개일 땐 괄호 쳐야 되고 괄호 안 치면 틀리겠죠. 분모끼리 곱한다. 2a 곱하면 4 여기 바로 쓸게. 4a 제곱. 그럼 여기는 합차잖아. 합차 이렇게. 제곱의 차죠. 합차, 제곱의 차.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시면 안 돼. 앞에 선생님들은 앞에 걸 다시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왜냐면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많이 걸려. 근데 앞에 잊어버렸어. 그래서 앞에 걸 다시 잡고 이렇게 연결해서 수업을 하면 수업이 끊어져. 선생님 지금 벌써 끊은 거야. 그럼 매끄럽지가 않은 거야, 수업이.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 반드시 그냥 넘어갈 거라고. 여러분들 그 부분이 문제야. 선생님 우려하는 거야. 뭔가 딱 막히면 그 다음부터는 이해를 못해. 멈추고 있다고. 그럼 이제 계속 수업이 날아가는 거지. 안다는 전제하러 갈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자, 두 근의 합 곱하면 합 곱하면 제곱의 차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 그래서 하면 이 앞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제곱은 b제곱 된다. 그 다음에 루트를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져요. 루트 안에 있던 애가 b제곱 마이너스 4ac야. 루트를 제곱해서 루트를 없앴어. 뭐 뺄 거니까 그냥 괄호 쳐서 뺀 거야. 항이 두 개니까. 이건 다 따라왔나? 그대로 그냥 곱한 거예요. 보면 4a 제곱분에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사라지면 플러스 4ac가 이렇게 되겠네. 이게 분배할 때 플러스 바뀌죠? 약분해봐 그러면 4a 하나 약분되고 이렇게 해서 a분의 c 이렇게 돼. 그러면 두 근을 곱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돼. 이렇게. 두 근을 더해도 깔끔하게 되고 곱해도 깔끔하게 돼.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근과 계수의 관계는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하면 자 두 근을 더해 그러면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서 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을 구하지 않고도 우리가 빠르게 바로 두 근의 합이랑 곱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것도 뭐로? 계수만 가지고 이렇게 풀지 않고. 그게 포인트라. 풀지 않고 계수만 가지고 구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다. 자, 그럼 얘는 자 여기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을 이렇게 구해달래. 알파랑 베타 두 근을 더해달래. 그럼 직접 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 문제는. 구하지 말고 여기 보면 계수가 여기가 A가 2, B가 3, C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빠르게 못 읽어내면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두근의 합은, 자, 요거 한번 외워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두근의 합은 어떻게 구하냐? 두근의 합은 그림을 잘 기억해. 요 a가 이 분모가 돼서 b 밑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는 느낌. 근데 반드시 마이너스를 처음에 들고 간다.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들고 a가 b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 요런 느낌. 됐어요? 마이너스 달고 들어가는 거야. 처음에는 마이너스 a분의 b야. 어느 게 붙는지 또 잊어버리면 또 아무 의미가 없죠. 두근의 곱은 어떻게 구한다? 그냥 그대로 밑으로 들어가면 돼. a가 c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a분의 c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지? 여기서 해보자. 여기 숫자 a가 2야 2. 근데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b는 3이네 3. 3 이렇게. 이게 이제 두근의 합이란 얘기야. 두근의 곱은 얼마다? a분의 c다. 자, A2가 이 C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5다. 잘 봐라 또. 계수.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5가 두근의 곱이네. 그러니까 우선 이게 돼 있어야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과 의사 관계는 진짜 근을 더했더니 이렇게 된 거고 곱했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된 거야.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두근의 합과 곱을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거지. 볼까? 그럼 정말 맞는지 한번 보자고. 근을 한번 구해보면 되겠네. 여기 이제 근을 구해보면 2차 방정식 이게 다행히 인수분해가 되는 애야. 잘 봐. 자,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곱한수 2, 1. 그죠? 그 다음에 5도 소수니까 5, 1 이렇게 밖에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면 10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이렇게 곱하면 2가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곱하면 5가 만들어지는데 둘이 더하면 3을 만들 수 있네. 플러스 3이 되려면 이 마이너스 2가 돼야 3이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는 얘 거네. 그쵸? 됐나?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쓸 땐 나란히 쓰라 그랬어. 그래서 2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앞에 다시 해야 돼, 이거. 이건 역시 이것도 중학교 내용이야. 이거 고등학교에서 이거 하지 않아. 중학교 내용이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x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5. 또는 x는 1이네. 두 근을 구했어.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5, 하나는 1. 둘이 더해봐.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2분의 2. 2분의 3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그치? 두 근 곱하면 1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구한다는 게 아니고 구하지 않고 이 개수들만 가지고서 우리가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한다는 게 근과 계수하는 게 어쨌든 개념이야. 됐어?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자, 근과 계수의 관계는 설마 근과 계수한 게 합과 곱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지 않겠지. 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잠깐 5분만 배워도 할 수 있는 거. 근데 어쨌든 자, 주어진 방정식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이야.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해볼게. 이 2차 방정식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은 자, 이 느낌을 하라 그래서 요 2를 이렇게 분모로 들어가라고 마이너스 달고 처음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저는 써주는데 암산이 돼야 돼. 그래서 2 이렇게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자 a분의 c 해서 그냥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바로 나오겠네. 그럼 이제 두 근의 합과 곱이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문제를 만나면 이제 요런 문제가 만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 나오는데 주는 건 얘를 줄 거냐. 이거보다 더 복잡한 형태. 4제곱으로 줄 수도 있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 그치? 그 파트. 좀 더 복잡한 형태로 준다고. 맞아? 그래서 4번 한번 보자, 4번. 3번 복수 한번 해보자. 세제곱의 합 공식 외우고 있다, 안 외우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줘야 되는 거라고. 이거를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합고 이렇게 바로 와야 돼. 이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걸 외워서 이게 구구단처럼 선생님 얘기잖아. 구구단이라고 이거는. 이게 바로 나와줘야 내가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합이 2니까 2의 세제곱이네. 8이네. 이렇게. 마이너스 3배.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합은 역시 8 이렇게, 2 이렇게 되겠지. 이거 푸는 건데, 이게 뭐야. 대입해서 푸는 건데. 그러면 결국 이 문제를 풀 때 근각의소의 관계를 모르는 건 아닐 거고, 이거는 좀만 연습하면 되니까. 결국 이 앞부분에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내가 제대로 아직 안 외우고 있는 거지. 그러면 힘든 거지. 4번 보자. 자, 4번 이제 분수식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이게 통분해 문자로 나오는 분수식 반드시 통분하는 거야. 덧셈이니까. 덧셈 뺄셈. 자, 통분한다. 덩어리로 봐야지. 항이 2개니까. 그러면 양변에 자, 서로 곱해줬다고 치면 여기는 알파 플러스 1 될 거고 여기는 베타 플러스 1 되겠네. 됐나?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을 곱했으니까 여기도 베타 플러스 1을 곱할 건데 이렇게 살짝 쓸게.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여기는 상대적으로 알파 플러스 1을 곱했겠죠. 여기 전개하면 알파 베타 여기도 베타 알파 같은 거네. 2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전개하면 알파고 이렇게 전개하면 베타인데 더해지면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합이랑 곱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곱을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를 보면 안 되고 합이랑 곱으로 봐야 돼. 우리 곱셈 공식 연습할 때처럼 합이랑 곱의 의미로. 그냥 밑에도 그냥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 이거 바로 이 상태는 안 되고 알파가 뭔지 모르잖아. 알파 플러스 1을 어떻게 구해? 알파가 뭔지 몰라.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아는 거지. 이거 분배하면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1 이렇게 전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이제 집어넣으면 돼. 이제 대입하는 건 의미가 없고 결국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과 곱이 그치? 이 수식에서 이렇게 변형돼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경험하게 되면서 곱셈 공식, 변형, 인수분해 이것들이 정말 구구단처럼 내가 완벽하게 구사해야 된다는 걸 느껴야 된다고. 다시 앞에서부터 공부할 때 제발 좀 외워. 제발 좀. 지금부터 외우는 거야 원래. 집에 가서 외우라고 다시. 강의 녹화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앞에 좀 빠르게 보고 쭉 외워야지. 자, 그 다음 거 할게. 자, 두 번째 주제가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래.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두 근이 나왔어, 두 근. 근이 하나는 2가 나왔고, 하나는 3이 나왔다 그래보자. 자, x는 2 또는 x는 3 이렇게 근이 나오려면 요 전 단계가 뭐냐 그러면 인수분해가 우리 2차 방정식 풀어봤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그렇지 않아? 네, 거꾸로 해볼까? 다시. 자, 그럼 이거 전개해볼게. 전개해보면 어떻게 돼? x제곱. 그 다음에 이거 둘이 더하는 거라고 했어. 이게 안 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6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요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물론 근해 공식으로 풀 수 있지만 인수분해가 될 때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지.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두 근을 여러분들이 2와 3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두 근을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세워라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제 두 근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좀 생겨.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와버려. 마이너스를 붙여볼까? 더 어렵게. 근해 공식이라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근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전 단계로 가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분가를 써줄게, 이렇게.
이게 또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항이 하나가.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요거 0 되려면 x 플러스 a가 0 되려면 이항 해잖아 결국.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잖아. 중학교 때 많이 연습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 보면 마이너스 2항에서 마이너스 a 될 거고 얘도 2항하면 b 이렇게 되겠지. 그처럼 살짝 괄호를 쳐놨는데 이게 0이 되려면 x는 하고 2항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붙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네. 여기 이것도 틀렸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어쨌든. 이 괄호를 칠게 그러면. 고치는 게 더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걸 이해해야 돼. 안 되는 사람은 연습하라고. 그 다음 여기도 어떻게 돼야 돼?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인수분해야 되겠네. 그럼 원래 2차 방정식을 세워라 그러면 이거 다시 전개해야 돼. 그럼 알다시피 자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을 전개하려면 항이 3개짜리라 9개 항이 생긴다. 이 문제를 하나 풀려면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어렵게 풀지 않고 뭔가 원리를 이해해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뭐 이럴 때야 뭐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오는 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걸 이해해야 바로 넘어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잘 보자고.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지. 자, 우선은 여기 잘 보면 이 두 근이 2랑 3이야. 그럼 두 근을 더하면 2 더하기 3은 5죠. 그치? 그 다음 두 근을 곱하면 6이잖아. 우리가 찾는 이 2차 방정식은 결국 합과 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야. 합과 곱으로. 그래서 더한 합 여기 5, 더한 곱 6 이렇게 있고 단지 합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서 이거 0 되는 과정에서 이항하면서 생기는 거야. 부호가 바뀔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근이랑 근의 공식 전 단계는 부호가 반대일 수밖에 없지. 이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갔다면 이렇게 오는 거지. 자, 이렇게 중간하지 말고 두 근을 알아? 그러면 우리가 세우는 2차 방정식은 두 근을 더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 x의 개수. 그리고 두 근을 곱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걸 안다면 여기서도 같은 원리로 두 근을 더해보자고. 근을 선생님이 너무 잘못 썼는데. 자, 요 근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전개하면. 또 하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죠. 맞죠? 그럼 둘이 더해봐.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얘 사라지잖아. 상수. 아니, 무리수 사라지죠? 사라지고 더하면 얼마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네. 자, 두 근 곱한다. 켤레야 곱하면 뿔마니까 각각 제곱해서 빼면 돼. 마이너스 2의 제곱 4. 그 다음 루트 3의 제곱은 3. 이렇게 빼면 1이네. 두 근의 곱은 1이네. 이렇게.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 어떻게 돼요? x제곱에 합이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복잡한 근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쉽게 2차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다. 됐죠? 요거의 근 어떻게 구해? 근의 공식 넣어보자. 자, 짝수 공식 넣는다. B'은 4를 2로 나누는 거야. 2네, 2. 그러면 어떻게 돼? X는 A분의 인데 A는 1이야, 1. 그러면 쓰나마나 마이너스 B' 이렇게. 뿔마 루트 B'의 제곱 4 마이너스 8인데 1이네 1 이렇게 빼면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조금 전에 요 근이랑 여기 우리가 구했던 근이랑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 정말 내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고 있으면 큰일 난다고. 풀 수야 있겠지. 시간을 들이면. 근데 수학은 푸는 방법이 많어. 그 중에서 최적화해야 돼, 최적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자기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수학 문제 풀고 나서도 해설지를 봐야 돼. 해설지 보면서 한번 비교해 봐야 돼. 항상.
내가 푼 거랑 해설지랑 어떤가, 내가 잘못 접근한 건 없나, 이런 걸 항상 확인해 보면서 자꾸 피드백을 해야 돼, 스스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풀어서 동그라미처럼 아무 의미 없어.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뭔가 배워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럼 이제 정리해 줄게. 그러면 거기 정리하자. 자, 두근이 이제 알파 베타로 나와 있어. 일반적으로 애칭이니까 잘 기억해. 계속 쓸 거니까. 근이 하나가 알파고 베타야. 그러면 전 단계는 이렇게 되는 건 당연히 알겠고. 그쵸? 전개하면, 자,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이거 마이너스로 묶고 알파 플러스 베타 x 이렇게 되는 건 당연히 알아야 돼. 이런 거 설명해 주지 않아야 돼. 그 다음 둘이 곱하면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다가 포인트 잡아놔. 이거는 합이야, 합. 또 써놔. 중요한 건 이게 합이라고, 합. 그래서 2차 방정식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x 이렇게. 기호 아무 의미 없어. 플러스 곱은 0. 그래서 두근의 합과 곱으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라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하라고. 이쪽에. 근데 선생님 설명 하나 안 한 게 뭐냐면 이거야. 내가 2차 방정식 푸는데 2x 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1은 0 이런 게 있다래.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풀 때 일반적으로는 최고창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안 풀거든. 최고창이 대부분 1인 게 중요한 거야. 양변이 2로 나눈다고.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뭐 6, 1 이렇게 마이너스 됐나? 그래서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6 또는 x는 마이너스 이렇게 근을 구할 텐데, 자, 이 최고창 2를 내가 양변을 나눌 때 딱 나누는 순간 근을 알고서는, 근만 가지고서는 이 최고창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최고창을 알 수 없어. 내가 뭐를 아는지 처음에. 그냥 여러분들이 근을 알면 6이랑 마이너스를 알면 요 전 단계 해서 여기까지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는 최고창 x제곱의 개수는 1이다. 또는 x제곱의 개수는 3이다. 5다. 이렇게 준다. 알겠어?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가 2다. 이렇게 주면 여러분들은 잡아. 이 과정, 이게 답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지만, 여기다가 2만, 여기다만 이렇게 2 쓰는 사람이 있어. 여기만 이렇게. 최고창이 2야. 그러니까 그때 2 쓰면 이 방정식이랑 요 위에 방정식 같은 게 아니지. 제 말 이해 갔죠? 됐어? 그래서 전체를 나눈 거야, 양변을. 그래서 거기다 정리해 놓으면 이렇게 돼. 다시 한번 정리해 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문자로 써줄게. 숫자로는 이해시킨 거야. 대부분 여러분들 공식을 다시 집에 가서 정리하면서 복습할 때는 문자로 해야 돼. 문자에 익숙해져야 돼. 자, x-알파, x-베타는 0이고, 최고창이 a라면 이렇게 써놔. 최고창이 a일 때야. 그럼 이걸 전개할 때도 우선은 여기 먼저 하는 거야, 여기. 이거 두 개의 항.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a를 곱하게 되면 ax의 제곱,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ax, a를 뒤로 쓸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최고창이 a일 때는 방정식이 결국 이거라고. 이거. 모든 항에 a가 곱해져 있어야 돼. 됐어요? 자, 우선은 여기 현례복수에서 나온 거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이건 뭐 간단하지만 둘이 더 해보자고. 이게 얘를 G라고 하면 얘는 켤레니까 G 바가 이렇게 되겠죠. 켤레. 여러분들 선생님이 켤레복수수 할 때
얘 더하거나 곱하는 건 간단해지는 거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더하는 거는 뭐 당연히 뿔맛 사라지니까 이건 아무 문제가 없지. 곱할 때 꼭 기억하라고 있어.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곱하면 합차해서 제곱의 차야.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인데 제곱의 차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안 배운 사람 나중에 할 때. 그래서 실수부랑 허수부를 제곱해서 더한다는 거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제 해보면 이거 이제 방정식 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합 x인데 합을 하면 더하면 6이니까 마이너스 6x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둘이 곱하면 실수부 3제곱하고 허수부 1 제곱해서 10 이렇게 와야지. 그치? 10 이렇게 써야지. 이게 바로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앞에 학습된 것들이 연결이 된다고 반드시.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이거 한번 쑥 훑을 때 다음 과정에서 이제 막 시험 대비하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쫓아와 줘야 돼. 자, 그럼 요거 이제 해보자. 137번 보면 자, x제곱의 개수가 3이야. 근데 어쨌든 두근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두근을 가지고 우선 2차 방정식을 먼저 세우란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이거 많이 했으니까. x제곱 둘이 더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x가 아니라 9 반대 이렇게 되죠. 그럼 둘이 곱하면 돼. 그럼 둘이 곱하면 2, 7에 14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건 두근이 이거이고 최고창이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아니라 최고창이 3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에다 3을 곱해 이렇게. 이해 갔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써주면 되겠지. 자, 이런 것도 역시 이거 단독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 이런 단독적인 거 아니야. 어떤 과정 중에서 예를 들어 그냥 스칠 수 있어. 시험 문제 이렇게 단순하게 내지 않아, 진짜로. 자, 이거는 이제 우리 2차 방정식의 혈내근의 성질 이렇게 됐는데 역시 근해 공식 때문에 그래. 자, 봐. 근해 공식을 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자, 이렇게 근해 공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a, b, c가 모두 다 유리수라 그래. 이렇게 유리수. a, b, c가 모두 유리수라는 전제 조건이 정말 중요한 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체크해놔야 돼. 항상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전제 조건을 여러분들 놓치면 큰일 나. 유리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자, 근이 이렇게 p 플러스 q 루트 m 이렇게 해서 이게 무리수거든요. 무리수. 이 루트 m이 무리수야. 이렇게. 무리수가 나오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냐면 아니 봐봐.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이렇게 루트 있다는 얘기는 결국 얘란 얘기지. 이 루트 m이 됐다는 얘기는 얘겠네. 결국. 저 루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유리수 범위에서 루트가 만들어지지 않죠. 결국 루트가 살았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한 근을 알면 다른 근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다른 한 근은 여기 뿔마 루트 요거 때문에 마이너스 q의 루트 m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유리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유리수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 그래서 저런 조건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했었는데 잠깐만 여기서 한번 봐보자. 여기는 없네. 자, 한 근이 이렇게 돼 있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야. 자, 요거의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1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유리수라는 부분, 여기 유리수 ab라는 걸 밑줄 쳐내야 돼. 항상 문제 읽을 때 이런 조건을 보면 체크해놔야 된다, 앞으로. 아,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네.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한 근이 이거면 다른 한 근은 3 플러스 루트 2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 조건이 있을 때. 됐어요? 그럼 두 근을 아는 거니까. 우리 조금 전에 배웠잖아. 두 근을 알아? 최고창이 1인 거 보니까 우리 2차 방정식을 바로 세울 수 있겠네. x제곱 두 근의 합이 6이니까 마이너스 6x 두 근의 곱
합차니까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되죠. 3의 제곱 9에서 루트 2 빼면 루트 2의 제곱 2 빼면 7 이렇게 되겠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돼야지. 대화처럼. 두 군을 아니까 이렇게 쉽게 2차 방정식 이렇게 세울 수 있게. 반드시 유리수란 전제 조건이 있으면. 근데 유리수란 전제 조건이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방정식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아까 썼던 얘인데. 자, 이건 개수가 뭐야? 보니까 무리수네. 그치? 2루트 2 무리수야. 루트 2. 그럼 요 방정식은 자, 여러분들 근해공식 넣어봐. 맥스는 자, B'과 함께 짝수니까 B'은 얘 B를 2로 나누는 거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 됐죠? 맥스는 A분의 A는 1이니까 빼고 마이너스 B'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뿔마 루트 B'의 제곱 당연히 이거 제곱하면 2지.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A가 여기 1이야 1.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7인가 플러스 C 이렇게 된다. 됐지? 그거 얼마야? 루트 9네. 뿔마 루트 9. 공식에 넣은 거야. 집에 가서 천천히 보라고.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면 루트 9는 3이라는 거 알잖아. 제곱수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돼. 잘 봐. 주목. 루트 2 플러스 3이 하나의 근이잖아. 그럼 다른 한 근은 여기서는 루트 2 마이너스 3이 근인데 여러분들은 요거를 학교 선생님들 어떻게 주냐면 정말 놀랍게도 근이 요거고 얘를 이렇게 써준다고. 이렇게. 됐냐? 도쌤이 그 자리 바꿔도 되지? 맞아? 그럼 여러분들은 야 이게 이 근이야? 그럼 다른 한 근은 3 마이너스 루트 2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는 순간 이게 무리수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 이런 오류가 생겨. 틀렸잖아. 틀리지? 무조건 루트 앞에 뿔마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 않아. 이럴 수 있다고. 여기가 뿔마잖아. 다르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개념을 정확히 안 배우면 금방 낚여. 여러 가지 조건으로.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한 근이 이거다. 유리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 우리가 이제 이 허근이 이렇게 주어질 때도 마찬가지. 실수란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실수란 말이 없어? 그러면 2차 방정식 이런 거는 아직 실계수가 아닌 건 아직 안 배우지만 옛날에 배웠다가 그거 뺐지만 이런 방정식도 있어. 알겠지? 우리가 안 봤을 뿐이야. 허수를 쓸 수도 있다. 괴수. 그러면 이게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을 1-2하라고 무조건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장난 많이 치진 않으니까 요거는 실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허수개수는 안 쓰니까 최근 과정에서는 요런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한 근 이거면 다른 근은 이렇게 되겠다. 됐어? 그래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 맞고 틀린 거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잡아줘야 돼.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역시 조금 전에 배운 대로 바로 풀 수 있겠죠. 자, 한 근이 1 플러스 2i야.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2i면 우리 두 근을 더한 거 간단하고 곱한 것도 간단해. 더하면 부호 다른 거 사라질 거고. 곱하면 아까도 얘기했어. 실수부랑 허수부를 제곱해서 더하면 돼.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하면 1 더하기 4에서 5 이렇게 되겠지. 됐지? 합 알고 곱 아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 최고의 여기 1이라고 보이잖아.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곱은요. 이렇게 자신있게 쓸 수 있어야겠지. 자, 요 내용 중요해요. 왜냐면 3차 방정식 또 연결이 돼. 이런 하나하나 과정들 다 중요해. 그래서 우리 3차, 고차 방정식을 3차, 4차 방정식 풀 때 중간에 얘네들이 2차 방정식이 저런 개념들이 딱 문제 속에 녹아있다고. 이런 거는 3차 방정식 풀 때 중간 과정에서 빠르게 돼야 그 문제를 또 하나 풀 수 있는 거야.
자, 그냥 바로 필수 예제로 갈게. 개념 뭐 굳이. 자, 얘를 인수분해하래. 근데 복소수범이라는 표현이 있어. 복소수범이. 복소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허수까지 포함이 되는 거니까 큰 범위야. 그럼 얘 같은 경우 인수분해가 6을 가지고서 3, 2, 6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더하고 빼고 해봤자 2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인수분해 분수인 거나 루트가 들어가는 거 인수분해 할 수 없다고. 그럼 얘를 이 다항식을 잠깐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자고. 됐어요? 2차 방정식은 우리가 근을 100% 구할 수 있다. 무조건 구할 수 있다. 근의 공식 넣으면 되니까. 그럼 근의 공식 넣어. 이렇게. 짝수 공식 넣자. 자, B'은 마이너스 2를 2로 나눈 거야. B를 2로 나눈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X는 A분의 A는 1이니까 쓰나 마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자, B 프라임 정 1이야. 마이너스 AC면 6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러면 5i가 되겠지. 됐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걸 가지고 인수분해 한 거야. 어떻게? 근을 알면 우리 거꾸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잖아. X 마이너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써라. 헷갈린 사람. 중괄호. 다시.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요 값이 0 되는 거, 요 값이 0 되는 거고, 이걸 덩어리라고 생각해 덩어리를 이항했다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y가 나오겠죠. 따라왔지? 이렇게.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이 역과정을 생각해서 요걸 인수분해하려면 요걸 갖다 쓰겠다는 얘기. 요만큼만 갖다 쓰겠다는 얘기. 그래서 그러면 x-1 마이너스 루트 y가 될 거고, 괄호 푼 거다. 여기 중괄호 안에 소괄호 x-1 플러스 루트 y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뭘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복소수범이야 어려운 저런 인수분해도 어쨌든 강제적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봐봐. 근의 공식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근데 고등과정은 근을 구하는 건 그렇게 관심이 없어, 솔직히. 그보다는 그 근의 공식을 자세히 보면서 여러 가지 거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로운 것들을 쓸 거라고. 또 쓸 거야. 뒤에서 우리 그래프에서도 함수에서 또 쓸 거라고. 이거 돼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봐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래. 그러면 어쨌든 요 2차 방정식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다 이제 근각을 지하는 거 다 알아, 이제. 계속 고2 때까지 나올 테니까, 고3 때까지.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이야.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야. 여기 a가 1인데 마이너스 a분의 b도 1이야.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 되겠네.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1분의 2 이렇게. 됐지? 그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는 1번은 무슨 문제냐면, 자, 이건 이렇게 여러분한테 주고 나서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한대, 방정식이. 다른 문제다. 알파분의 1이 근이고 베타분의 1이 근이래.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가 2인 2차 방정식이래. 그러면 x제곱의 계수가 여기가 2라고. 이거 가리켜주고서 지금 2차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떤 꼴이 되냐면 이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근이니까 우리 알다시피 우리 외웠잖아. x제곱 마이너스 합x 플러스 곱은 0이라 그랬어. 마이너스 합x. 마이너스 합. 두 근을 더해야지 뭐. 이게 합이니까. 두 근을 더한 게 합이잖아. 합x 이렇게. 두 근을 곱해야지. 그러면 알파 베타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는 거다. 는 0 이렇게 되면 이게 알파분의 1이 근이고 베타분의 1이 근인
2차 방정식이야. 개수가 1인 거. 그럼 여기다가 2배 하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이 답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구했던 요걸 이제 써먹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써먹어야지. 갖다 집어넣어야지. 됐지? 이것도 또 많이 풀어봤잖아, 이거. 그냥이 아니라 알파 베타 통분하면 분모 분자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곱셈 공식에서 계속 나왔어, 변형에서. 단지 미지수가 거기는 A, B 또는 X, Y지. 여기서는 이제 알파 베타인 것 뿐이지. 갖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맞아?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근이 좀 더 복잡한 형태로 줬잖아. 지우고 얘기해. 여기까지만 할게. 이것도 근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두 근의 합을 구해야지. 근이 하나가 이건 거야. 근이 또 하나는 이건 거. 그러면 합을 구해야지. 합. 두 근의 합 더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이게 합이죠. 두 근을 곱해. 그럼 곱해야지 뭐. 괄호 최대 두 개니까 항이 이렇게. 역시 이거 전개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1이야. 이거 못 쫓아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인 거고 얘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잖아. 봐 선생님이 합곱이 오래 걸리면 이런 걸 구하는데 오래 걸리면 이 한 문제 푸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시간을 그냥 잡아먹는다. 이것을 해줄 것도 아니야. 저는. 이렇게 딱 하고 딱 넘어가면 끝이야. 여러분들 하는 거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면 뭐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봐봐. 여러분 기출문제 보여줄게. 나중에 파악하면 시간이 없다니까. 풀려면.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근데 어려운 문제 풀어야 점수가 나올 거 아니야. 제발 좀 완벽하게 좀 해놔야 돼. 복습 좀 하고 외울 거 외워야지. 여기서 끊을게 우선.